강원도 현안고와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도내 대학의 사례를 통해 대학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손상달 섬강초등학교 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장 선생님은 되게 오랜만에 모셨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 첫날에 대해서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써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그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가을에도 또 대유행할 것이다. 또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이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수업 대학과는 조금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2월 3일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방안 등 그래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에 좀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후 이제 확진자들이 확 늘어남에 따라 2월 23일에 1차로 개학을 연기하고 교육부 당국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3월 초부터 최소 3주 동안은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이제 의견을 같이 했었죠. 네. 그리고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학생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네. 학교가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여름, 겨울 방학을 우선 조정해서 수업 일수를 확보하고 네.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정 수업일을 10% 범위에서 감축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신학기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협력해서 휴업 기간 중에 학생 학습 지원이나 생활 지도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생을 위한 이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3월 첫 주에는 담임 배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컨텐츠를 초, 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이 대학의 비대면 학습이 각 대학별로 자체 제작하는 컨텐츠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네. 초중고에는 디지털 교과서나 EBS 동영상이 있어서 기본적인 컨텐츠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서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들을 포함하는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초반에는 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다방면의 교육 자료들이 마련되고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초등교육에서 비대면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정을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면 3월 초에 3주 휴업 명령을 2차에 걸쳐서 이제 내리고 네. 3월 17일에는 워낙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되니까 신학기 개학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로 연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시 그때 시점에서 최소 2 내지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가 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네. 안심하기가 이르다고 판단해서 개학을 추가로 연기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신학기 시점부터 총 5주간 휴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4주 이후의 휴업일을 법정 수업일 수 19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비례해서 수업 시수도 이제 감축을 또 허용합니다. 네. 그러면서 강력한 이제 추경 정부 예산안에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2,500억 원을 긴급 돌봄 지원,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는 데다가 그리고 온라인 학습을 운영하는 데
배정을 함으로써 네.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하고 합의를 하죠. 네. 그래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시도 개학 준비 지원단하고 실무 지원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조치가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격 학습으로 학습 공백을 방지하는 것. 세 번째가 긴급 돌봄 등에 대해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업이 이제 장기화하는 데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이제 비대면 학습을 운영해야 되는데 휴업 4주차부터 휴업이 종료된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서 다양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를 제시한다거나 피드백 등을 통해서 비대면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게 그 당시 그 주된 목적이었던 거죠. 네. 여기서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혼란과 고통이 이제 초래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이 가정 환경의 차이가 비대면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PC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대여해서 대여하는 걸 또 확산을 해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비대면 학습 환경을 이제 보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학교 내에서의 감염 방지, 그다음에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대면 학습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에 격차가 생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휴교와 또 휴원으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과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의 틀과 학교 풍경이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개학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수업이 현재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섬강초등학교의 경우는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등교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네. 등교 수업은 오부제로 일주일에 한 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화요일과 수요일은 1학년, 4학년, 6학년,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2학년, 3학년, 5학년이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400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네. 원격 수업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원격 수업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기존의 그 이학습터라든가 아니면 EBS의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왔는데 지금은 가능하면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교사들이 직접 학년별 교육 내용을 분석해서 수업의 흐름이나 내용들을 정한 다음에 선생님 두 분이든지 세 분이든지 역할을 나누어서 과목별로 자료를 제작해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또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그 맞벌이 가정 때문에 긴급 돌봄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를 특별 처형해서 네. 방과 후 강사들이 EBS라든가 아니면 요거 이 학습터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부제로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교를 하고 있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1학년, 4학년, 6학년, 목요일과 금요일은 2학년, 3학년, 5학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또 강사를 또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크게 어떤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은 네. 아이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두 가능하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동영상 자료를 링크만 제공하기보다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원하고 있는데 네. 양방향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일단 집중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며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등학생 아이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또 이제는 반면에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대면하는 교육보다는 조금 많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사회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이 하십니까?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이게 다 양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교가 미루어지다 보니까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가방을 메어보고 이제 한숨만 푹 쉬고 가방 밑에 잠든 애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야기긴 한데 동복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네. 하루하루 연계되면서 이제 하복 맞추러 간다고 이제 꺼이꺼이 울던 그런 애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네.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옆에 늘상 있으면 그 소중함을 잊게 마련이죠. 학생 한 명 한 명 그리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소중함을 느낌과 동시에 이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숙제가 또 남습니다. 네. DNA로 대표되는 이제 첨단 정보 기술을 비대면 학습과 연결하면 결합하고 어떤 모습의 교육 환경이 탄생할지 거기에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려면 어떤 요소들이 더 필요할지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묘하게도 특정한 시기에 태어나서 그 시기에 고유한 결핍을 겪는 세대가 있습니다. 네. 해방 세대라든가 전쟁 세대 등의 용어가 이제 괜히 있는 게 아닌데요. IMF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 중에 또 세월호의 희생자가 나오질 않나. 아마 이 시기를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코로나19 세대에 그런 기록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건 또 적응하고 살아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또 여기 이 계기로 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의 그런 결핍 그것을 느꼈다면 이에 대한 욕구와 함께 네. 연대의 힘 그리고 협업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 정신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준비하는 교사분들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 수업과 또 교실 수업을 조화롭게 병행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교사와 학습자의 입장에서도 상호작용으로 참 이 수업 준비하는 게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섬광초등학교 역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 학력 격차의 문제 때문에 네. 원격 수업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의 근심이 크죠. 특히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다른 친구들과의 학력 격차가 크다는 것을 등교 수업을 하며 교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요즘 울라프 인형이나 네. 저희 학교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섬광이라고. 아, 이와 네. 같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직접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네. 원격 수업을 하며 직접 활용해야 하는 학습 구려비도 제공해주고 네. 지속적인 그 소통 속에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교사들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 자발적인 교사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네. 온라인 수업 도구와 기술 활용,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학년 중심으로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네. 돋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도 최근에도 저희들 학교에서 나름대로 선생님들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 학습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실효를 걷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육하실 때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로 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쨌든 나중에 돼서는 이 미래에는 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기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교사분들의 학습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환경과 또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 초등교육의 비대면 수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좀 보십니까? 이 강원도다운 교육이 이걸 계기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비대면 학습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교사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시면서 이제 학습 공동체도 만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연대와 협업의 가치가 그 안에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가치를 거기서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위기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잘 아는 우리 몇몇 공동체들은 사실은 그 위기를 공동 극복하면서 연대의 힘을 느끼고 그것이 오래 공동체로서 남아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강원도는 우리가 이 산, 계곡 그리고 이 그 모든 그 자연 환경들이 바로 그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게 지금 집에 갇혀 있었던 그런 환경, 아주 열악한 환경을 지금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작은 학교들은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강원도의 몇몇 청정 지역들은 아직 그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환경들. 그럼 오히려 우리 강원도다운 교육은 바로 강원도다운 그런 작은 학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강원도다운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여기서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교사들과의 공동체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와의 이 우리가 꿈꿔왔던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여기서 실현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강원도다운 교육을 또 이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 환경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초등학교의 비대면 수업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학부모나 교사들은 등교 수업의 확대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학교 선생님 중에는 열정이 처음보다 많이 이게 떨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네. 학습 공동체가 삐걱덕거리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적어도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또 기존에 조직화되어 있는 교사 커뮤니티 문화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그 전국 단위의 그 온라인 서비스 인디스쿨 커뮤니티 같은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학교 수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대학교의 도내 시행 중인 비대면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고등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손상달 섬광초등학교 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